자, 지금 시간이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오후 6시 24분입니다. 트레이딩 뷰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상단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여기 하나 있고, 근데 이건 약한 거예요. 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반드시 밀린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365.28, 369.53, 373.82. 예, 이 정도 위치에 이제 상단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초 하단선은 여기에 있어요. 예. 360.90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아직 이틀 됐는데 여기 안 찍었어. 예?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봉상은 매수가가 온 게 아닌 거죠. 아직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매수 기회는 안 왔어. 단지 저가를 안 깬 거죠. 자, 주봉을 봤더니 주봉은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매도 기회가 왔죠. 예. 네, 매도 기회가 왔습니다. 예. 이제 매도 기회가 왔는데, 자, 여기도 강한 게 아니야. 지난주에 썼어. 그러니까 여기도 매도 기회가 왔고 월봉도 매도 기회가 왔는데 다 지난달에 쓰고 지난주에 쓰고 그러니까 불안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일봉이 고가를 한번 낮출 때 매도를 들어가죠. 예. 이렇게 고가를 낮추면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가를 낮추면 매도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매도를 했으면 매도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고가를 낮췄기 때문에 상단선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만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만. 예. 자, 이제 뭐가 문제냐? 저가를 안 깼어요. 그러니까 고가는 낮아지고 저가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저가로 보면 내려간 게 아니죠. 올라간 거예요. 저가로 보면 올라간 거고 고가로 보면 내려간 거라. 그러니까 일봉은 상승세와 하락세가 공존하죠. 상승세와 하락세가 공존합니다. 주봉도 상승세와 하락세가 공존해요. 왜? 저가는 지켰고 고가도 지켰으니까. 월봉도 똑같아요. 지금은 박스입니다. 박스. 고가를 뚫지도 않았고 저가를 붕괴하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고 이게 지금 하락에 성공한 겁니다 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예. 일단 올라가는 걸 막는 데는 성공했는데, 예? 상승하는 걸 막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내려가는 것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해되셨죠? 예, 여기 상단선이 있었고 여기도 상단선이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밀렸다. 고가를 낮추면 상단선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아직 매수 기회는 월봉도 안 온 거고 주봉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오늘 일봉 저가가 깨진다. 예? 내일 오늘 저가가 깨져버리면 일봉은 매수를 못 하잖아요. 일봉은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이 저가가 안 깨지는, 월봉이 저가가 안 깨지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네. 매수할 수 있다고요. 왜? 저가가 안 깨지면 되니까. 주봉이든 월봉이든 저가만 안 깨지면 되니까 저가가 안 깨지는 선에서는 매수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일봉이 비록 저가를 깨더라도, 예, 주봉이나 월봉은 저가가 훼손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계속 하방을 보셔도 되지만 고가를 높이잖아요. 고가를 높이면 최소한 366.16, 예,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주봉은 매도할 수 있고 월봉은 365.28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가를 넘어야 매도할 수 있잖아요. 네, 고가를 넘어야 매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주봉과
지난주 고가 사이의 간격, 월봉과 지난달 고가 사이의 간격이 손실폭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넓을 거예요. 공간이 꽤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이 고가를 넘었을 경우 주봉의 고가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가 근처까지 갔을 때 손실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주봉은 아직 상단선 안 왔어요. 안 찍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주봉, 이주봉, 그 다음에 월봉이 다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하단선이 약하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일봉밖에 지금은 사용할 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봉은 일봉뿐이에요, 일봉. 그래서 저가가 안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일봉을 활용해야 되니까 일봉에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일목으로 보면 일봉 볼까요? 일봉 다시 대드났어요. 다시 대드났다고. 다시 대드났습니다. 골드 났다가 대드났기 때문에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면 한 이 정도까지는 359.42? 만약에 이게 지금 저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면 359.42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 정도까지 열려 있는 거다. 다음에 3일봉 뭐 이쪽 위는 뭐 전혀 이슈 없죠. 뭐 전혀 이슈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버스, 여기도 뭐 없죠. 언급할 게 없어요. 일봉까지만 볼까요? 일봉 골드 났나? 자, 안 났어요. 안 났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여기서 골드 냈다가 실패하고 여기서 골드 한번 다시 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성공한 거지. 두 번째는 성공해서 여기 찍었어요. 여기 찍었기 때문에 일단 만족을 한 거고요. 다시 대드났다가 뭐 골드 나도 뭐 어차피 가야 될 공간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요. 엄청나게 올라야 될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봉은 볼 게 없잖아요. 그 이상 봉에서는 뭐 고려해야 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일봉, 주봉, 월봉. 자, 월봉 매수가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주봉 매수가는 여기 있죠. 2,080원하고 2,090원. 그 외에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매수 가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영역을 벗어났잖아요. 물론 분기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30원 언더만 되고요. 내가 욕심을 부리겠다, 단기적으로 욕심을 부리겠다고 했을 때 가능한 수치가 2,090원과 2,080원 정도 된다라는 거.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다 보유 영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오늘 저가를 깬다 그럼 또 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오늘 저가를 깨면 매수 안 하고 미국 증시가 내려서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오늘 저가를 잘 지키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는 그 포항 앞바다에 그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난리더니 오늘 장 끝나고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뭐 HBM 반도체 제공할 거라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어제 뉴스는 대통령이 발표한 거잖아요. 그런 뉴스는 사실 대통령이 발표할 정도의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매장량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시추를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봐야서 알 수 있는데, 확인도 안 된 사실에 대해서 한 국가의 수반이 그렇게 성급하게 발표하는 걸 보면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 한간에 떠도는 그 뉴스를 보면 그 매장량 많다라고 탐사한 업체가 뭐 미국에 있는 업체인데 그 사무실 주소까지 다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건물까지 다 확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어쨌든 그래서 어제 참 황당한 상승을 봤고요. 그죠? 어제 뜬금없는 2%대의 상승이 왔잖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2%가 증시가 상승하면서 주봉의 하단선과 월봉의 하단선을 다 찍었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뭐 장외에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 뉴스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인지는 내일 아침 시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결과는 고가는 낮아지고 저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자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매도자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날이라서 내일 다시 또 봐야 됩니다.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상치인 것 같아요. 19거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 달이 19거래일이요. 다음 달은 23거래일이고 그래서 저는 다음 달은 거래량이 늘 거라고 보고 이번 달은 어쩌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에 지금 몇 프로가 나와야 되냐면 5.26%, 5.26%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2거래일 됐잖아요. 그러면 10.52%가 정상인데 지금 11.64%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상승 쪽에 유리한 건 아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거래일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는 현충일 때문에 4거래일밖에 없어서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주봉은 감소하고 월봉은 조금 늘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어쨌든 이틀 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이틀이란 시간이 지나서 이제 17거래일이 남은 거고요. 어제 개인이 4,230억 현물 매도를 했는데 오늘 5,167억 매수해가지고 937억 매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려도 되는 거죠. 누적으로 개인이 현물 매수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윗꼬리가 생겨도 되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자니까.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매수한다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2조 9천억 정도 될 거예요. 2조 9,697억이니까 거의 3조 원이잖아요. 지금 남은 거래일 수가 6거래일인데 6거래일 안에 3조 원을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더군다나 개인이 1조 6천억대의 매수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나. 만기를 앞에 두고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거 죽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1조 6천억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상승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큰 상승은 368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 이상의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그 이상 올라가면 윗꼬리 난다고 보는 거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문제 없죠. 개인이 현물만 뭐 왕창 사준다면 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4월 달부터 흐름을 보면 4월 1일부터 현재까지요. 현물 개인이 8,976억 매수해요. 그러니까 2분기가 4, 5, 6이잖아요. 개인은 현물을 판 게 없어요. 4, 5, 6 해서 지금까지의 2분기 흐름으로 봤을 땐 개인이 현물을 판 게 없는데 반대로 산 것도 없는 거죠. 1분기에는 개인이 현물을 왕창 팔았는데 지금 2분기 들어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도 내려가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락이 오려면 개인이 강하게 현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개인의 현물 매수가 강하게 안 들어오면 내려가기도 어렵다. 근데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 분기봉이 망가지면서 어쨌든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아직은 외국인이 혐을 꼭 쥐고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